네, 자, 오늘 한글 두 번째 시간. 자, 어제 특수문자 입력하는 거 공부했었거든요. 그거 복습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한자 입력하는 것도 공부를 했었는데 그것도 복습을 한번 해볼 거고. 자, 그래서 일단은요, 여러분들 요렇게 입력을 한번 해보실까요? 크게 확대해 드릴게요. 자, 일단 요거 하기 전에 한글을 실행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글 2020을 요거를 자, 따닥 해 가지고 열어 주세요. 따닥 해 가지고 열어 주시고 자, 열어 주시면 빈 페이지가 하나 나오는데 이제 요렇게 입력을 한번 해 주세요. 띄어쓰기 저렇게 해요? 네, 똑같이. 똑같이? 일부러 이런 거거든요. 고치려고. 똑같이 요렇게 똑같이 해주세요. 왜 글씨가 안 나와? 글씨가 안 나와. 클릭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클릭 한번 해보세요. 한글에다가. 그게 아니라 글씨가 안 쳐져. 왜 안 쳐져요? 근데 왜 안 쳐진 거예요? 클릭을 더 나아야지. 예? 클릭을 더 그 나아야지. 클릭하라 했잖아. 이게 윈도우 11에서는 워드패드가 뭐 복수였어요. 서비스 중에. 네, 종료했지만 메모장이 조금 더 좋아졌고. 그냥 돈 주고 사는 얘기예요. 네, MS 워드 돈 주고 사는 한글 돈 주고 사는 굳이 그건 필요 없잖아요. 네, 어차피 네, 이거 맞아요. 근데 네. 근데 이제 캡처는 캡처도 있어요. 없어요. 캡처는 있는 걸로 나오는데 윈도우 11에서 더 강력해졌다고 그러죠. 실행창에 해볼게요. 여기 있는데? 근데 네. 더 강력해졌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배운 거 네. 아니냐고요? 더 좋네. 사진도 있고. 단축키도 되고. 윈도우 시프트 S 눌러도 되네. 자, 윈도우 시프트 스크린샷. 나와라.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제 마우스로 이렇게 마우스가 없어가지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 돼요. 이게 더 좋아진 거지 더 강력해졌어. 우리가 쓰는 거는 그냥 요것만 한 거예요. 요거 직사각형만 한 거야. 네, 그건 없고 요런 MS 워드를 사용하라고. 일반 노트북에다가 네, 일반 키보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럼요. 그냥 꽂기만 하면 돼요. 꽂기만 딱 사다 했지. 아, 성공하셨어? 아, 5,000원짜리 사다. 그거 5,000짜리. 있어요? 옆에 맞는 데가 있어. 왼쪽에 맞는 데가 여기 있더라고. 누워가지고 컴퓨터를 못하겠어 거실에서 그 안방에 에어컨 틀어놓고 거기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복습을 못하겠어 너무
너무 노트북이- 거실이 너무 더워서요? 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데 아까우니까. 아, 방에서 그냥. 아, 그래서 노트북으로 할까 해서. 글쎄. 그래서 만약에 못해도 영상은 보고 계셔야 돼. 실습을 못해도. 아셨죠? 그냥. 자, 어떤 분은 TV로 연결해갖고 TV로 크게 본다 그러던데. 그냥 틀어놓는데요. 자격증 보시는 분. 자, 자, 요렇게 일단 입력은 하셨죠? 이렇게. 네. 하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이제 띄어쓰기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원래대로 고치는 것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아버지 가가 여기 앞쪽에 붙어야 돼요, 그쵸? 이렇게 붙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가짜 여기 앞쪽에다가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 키를 왼쪽으로 당기면 되거든요. 일단 가짜 앞에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일단 클릭, 이렇게. 이게 까맣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클릭 눌렀다가 띄기만 하면 돼요. 여기 깜빡깜빡하게. 여기 깜빡깜빡하게. 깜빡깜빡하는 거를 커서라 그래요. 커서가, 자, 여기서 깜빡깜빡하게 해주시고요. 자, 다음에 우리가 전에 계속 공부했던 삭제할 때 쓰는 키가 두 개가 있다 그랬는데, 백스페이스 키하고 델리트 키가 삭제할 때 쓰는 키잖아요. 그 중에 요 백스페이스 키 왼쪽으로 가면서 지워지는 거. 자, 요거를 한번 눌러 볼게요. 백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그래서 자, 여기 가짜에다가 놓고 백스페이스 키 한번 누르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붙었죠? 네. 아버지 가방 이렇게 붙었잖아요. 네, 이제 방을 떼야 돼. 방을. 가하고 방을 떼야 돼. 그쵸? 네. 그러면 중간에 띄고 싶은 곳에 클릭을 하셔야지. 여기. 자, 가방의 중간에다가 클릭 한번 하세요. 이렇게. 자, 중간에 클릭을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요. 여기서 한 칸을 떼야 돼요. 당연히 한 칸 뜰 때는 스페이스바. 자, 당연히 한 칸 뜰 때는, 자, 요거 가장 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야 한 칸 벌어지니까요. 자, 요거를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냥 높아심에서, 자, 요거 한번 눌러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가하고 방 사이에 클릭을 했으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 가지고, 자, 요렇게 한번 눌러 가지고 떨어뜨려 놓으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방인데 붙여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애자 앞에다가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 키 한번 누르면 되겠네. 그쵸? 애자에다가 앞에다가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 키 한번 눌러 보세요. 애자에다가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 키 한번 눌러 보시고요. 자, 그래서 애자에다가 클릭을 하고 백스페이스 키를 한번 눌러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신다 해서 애들, 방에 애하고 들 사이를 한 칸 떼야 되니까 여기다가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다가 클릭을 해 주시고, 자, 클릭을 해 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칸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한 칸 떨어뜨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일단 여기까지. 잘하셨어요. 다 통과. 자, 잘하셨고, 다음에, 자, 이렇게 한글은 너무 이제는 못 입력하는 한글이 없을 정도로 다 잘하시니까 이제 한자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오늘의 명언인데 요 명언을 한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은 명언 뒤에다가 클릭해도 되고요. 명언을 드래그 해도 되고,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뒤에다가 클릭해도 돼요. 자, 클릭을 하고 한자를 바꿀 때 무슨 키 누르죠? 키보드에서 당연히 한자 키 눌러야죠. 그쵸? 당연히 한자 키 눌러요. 자, 한자 키를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한자 키를 눌렀어. 누르면은요, 자,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이렇게 나오면 여기 아래쪽에
의미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의미가 이렇게 나오는데, 자, 첫 번째 거가 맞으니까요. 여기서 원하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 입력 형식이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7가지로 바꾸면 되는데, 자, 만약에 요 두 번째 걸로 한번 바꿔보세요. 두 번째 거. 이렇게 두 번째 걸로. 한자 한글. 자, 요 입력 형식을 요 두 번째 걸로 해주세요. 두 번째 걸로. 요거를 체크를 꼭 해주시고, 앞에는 한자, 가로 안에는 한글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거고, 바꾸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바꾸기 눌러주시면은 완성이 되겠습니다. 바꾸기 요렇게. 자, 요렇게 하시면은 되는데요. 자, 그러면요. 자, 조금 있다가, 자, 요런 비슷한 것들 많이 해볼 건데, 한자가 먼저 나왔어도 한글 먼저 입력을 하고 형식을 요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자가 먼저 나와도 한글 먼저 입력하고 바꿔주는 거고요. 그리고 한자로 바꾸기 전에 막 괄호를 막 미리 요렇게 해놓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요 괄호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뭐든지 한글 먼저 입력을 하고 한자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시고요. 앞에가 허전하니까 특수문자를 하나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에서 오자 앞에다가 클릭 한번 하세요. 이렇게 까맣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앞에다가, 자, 오자 앞에다가 클릭하세요. 오자 앞에. 자, 오자 앞에다가 클릭을 하세요. 자, 오자 앞에다가 클릭.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따라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안 됐어. 잘 명언 한자로 못 바꿨어. 그러면 이제 그대로 놔두고 계속 이어서 하셔야 돼요. 이거 안 되는 거 갖고 계속 붙잡고 설명 안 듣고 그러면 안 되고, 안 되면 넘어가고 새롭게 여기서부터 하시는 거야. 새롭게 그러셔야 돼요. 자, 여기 이제 오자 앞에다가 클릭을 이렇게 딱 해 놓으시고, 자, 진동. 자, 여러분들 진동입니다. 자, 오자 앞에다가 클릭을 해 놓고, 자, 우리, 자, 될 수 있으면은 단축키를 좀 써야 돼요. 단축키. 자, 그래서 단축키 있잖아요. 컨트롤 뭐예요? F10 하셔야 돼. 컨트롤 F10. 컨트롤 F10을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손으로 컨트롤을 누르고 계세요. 컨트롤을 누르고 계시고, 오른손으로 F10을 누르고 계십니다. F10을 한번 요렇게. 그러면은, 자, 일단 여기 문자표라고 대화 상자가 이렇게 하나가 떠야 되고요. 그리고 시작은 다 달라. 유니코드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 한글 문자표로 되어 있을 때도 있고요. 어제는 한글 문자표를 공부했는데 오늘은 조금 확장해 가지고 문자표 하나, 두 개 더 공부하고 유니코드까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키보드에 없는 특수 문자를 입력을 하려면 컨트롤 F10이다. 자, 요거를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은 한글 문자표를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먼저 눌러 주시고, 자, 요거를 먼저 눌러 주세요. 자, 문자표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우리 어제 공부했던 거는 정각기호 일반. 자, 한글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특수문자 정각기호 일반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 주세요. 자, 정각기호 일반을 눌러 주세요. 자, 정각기호 일반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클릭을 하면은, 자, 여기에서 입력할 수 있는 특수 문자가 많단 말이죠. 그래서
자, 요런 것들이 주로 많이 써요. 자, 요런 것들을 주로 많이 씁니다. 요런 것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런 것들을 주로 많이 써요. 요런 것들. 여기 보니까 요런 것도 있네. 요런 거. 요거 잘 봐두세요. 아, 괄호도 여기 있네. 괄호도. 그쵸? 나누기 기호도 있네. 나누기 기호. 자, 악보 기호도 있네요. 악보 기호. 요렇게. 자, 요런 것들이 정각기호 일반에 있기 때문에 웬만한 거는 여기서 이제 찾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찾아주시면은 되는데, 자,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로, 요 이동막대를 아래로 이렇게 조금 내리잖아요? 요 한번 내려보세요. 요거 이동막대. 마우스를 여기다가 뾰족한 데다가 이렇게 대고서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주세요. 왼쪽 버튼 누르면서 이렇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자, 이런 거 자꾸 해보셔야 돼요. 네.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아래까지 내려가면은 아래쪽에 정각기호 원이라고 있어요. 정각기호 원. 자, 여기 정각기호 원이라고 있어. 한번 눌러보세요. 정각기호 원 누르니까 이게 원기호가 있어. 1, 2, 3, 4, 5, 6, 7, 8, 9, 10. 그쵸? 이렇게 정각기호 원. 이렇게 원 문자가 여기 있네.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자, 그리고 또 약간 위로 올라가면은요. 여기 기타 기호라고 있어. 여기 기타 기호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타 기호. 자, 기타 기호 한번 눌러 보는 거예요. 기타 기호. 기타 기호 누르니까요. 좀 독특한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 요런 것들. 사과, 폭탄. 자, 요런 것들 나오고요. 그리고 요런 것들 화살표 같은 거, 가위 같은 거 나오고, 문양이 좀 특별하게 생긴 것도 나오고요. 악보 기호가 좀 세분화해서 나오고, 요런 것들. 태국권 요런 것들 나오고요.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기타 기호에 숨어 있어요. 기타 기호에. 자, 요렇게 한번 봤어요. 지금 한글 문자표에서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정각기호 일반, 정각기호 원, 기타기호 이렇게 세 가지 해봤고, 그다음에 자, 우리가 일반적인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인정받지를 못해요. 요즘은 창조적이고 독창적인 내용을 가지고서 보고서나 서류를 만들어야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특수문자 하나하나도 신경을 좀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니코드 한번 눌러보세요. 유니코드. 유니코드. 유니코드 한번 눌러보세요. 눌렀어요? 누르면은요. 자, 이 옆에 요런 이동 단추가 있거든요. 이동 단추를 한 중간 정도까지, 위에서 아래 한 중간 정도까지 이렇게 내려보세요. 중간 정도 내려오면은 정각기호 일반이 있어. 정각기호 일반. 자, 여기 중간 정도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중에 요 이동막대를 중간까지 내리고요. 여러 가지 기호가 제일 많이 사용하거든요. 요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러 가지 기호를 눌러보시면은, 자, 해상도가 달라서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위치는 달라. 위치는 다르고요. 그리고 글꼴을 바꾸잖아요. 다른 글꼴로 바꾸면 이 모양도 약간씩 변화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일기예보 같은 거, 요새 날씨 덥다, 겨울엔 눈 온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커피잔, 요거 잔 있죠? 커피잔, 요런 잔 모양이 있고요. 자, 그리고 뭐 독특한 게 많아요. 여기 쭉 보시면은. 그래서 요런 것들, 웃는 얼굴, 자, 웃는 얼굴들이라든가, 자, 그리고 뭐 남자 여자 막 할 때 요런 것들 많이 이렇게 기호를 많이 쓰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일반적인 거 이렇게 쭉 있고, 이렇게 쭉 나오고, 요런 것도 좀 독특하고요. 요런 것들도 좀 독특하고, 독특한 모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요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남들과 다른 차별화된 내용으로 문서를 만드시면은 또 효과적으로 많이 좋겠죠. 요렇게 요런 것들 체크하는 거, 이런 거 체크하는 거, 요런 것들이
유니코드에서 여러 가지 기호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제가 적어 줄게요. 유니코드 여러 가지 기호. 자, 요거 거기다가 자, 제가 프린트에 다 써놨어요. 다 써놓, 좀 이따 나눠드릴게요. 써놓긴 했는데, 자, 요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즘에, 자, 앞으로 유행할 그런 특수 문자 같은 거는 유니코드에 있으니까 여기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최근에 사용한 문자라고 있어요. 최근에 사용한 문자라고 있죠. 여기는 가장 최근에 사용했던 문자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최근에 사용했던 문자는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없을까요? 높으니까 최근에 사용했던 문자에서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빠르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똑같은 거 여러 개 입력하시려면은 뭐 웃는 얼굴이다 그러면은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하나가 보여요. 이렇게 또 한번 더블 클릭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웃는 얼굴이 3개가 보이거든요. 이제 더블 클릭을 3번 이렇게 따닥 이렇게 하면은 여기 3개가 보이는데 이 상태로 넣기 하면은 이렇게 3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3개가 들어가는 거고 내가 잘못했어. 이거 말고 딴 거 넣어야 되는데 실수했으면은 언제든지 제가 고민하지 말고 요 되돌리기를 한번 눌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켜보면 이거를 한참 있다가 눌러. 한참 있다가 뭐 이것저것 하다가 시간 나면 누르는 게 아니라 내가 잘못된 거를 판단했으면 바로 눌러야 돼요. 바로 그냥 이렇게 눌러야 원상복귀가 금방 되는 거니까 실수를 했으면 바로 되돌리기 하셔야 돼요. 이따가 해야지 그러면 안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특수문자 유니코드에서 여러 가지 기호에 여러 가지가 있고 자, 그리고 똑같은 거를 또 입력하려면 컨트롤 F10 엔터만 치면 바로 전에 입력했던 게 들어가요. 자, 요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연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어제 배운 것 중에 글자를 예쁘게 꾸미는 기초를 하나 공부했어요. 기초. 네, 아직 글자 모양은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3가지를 했거든요. 글꼴 바꾸고 글자 크기 바꾸고 색깔 주는 거. 그쵸? 요 3가지를 어제 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는 가짜가 좀 크게 할까? 네, 가짜가 어때요? 약간 굵죠? 요거를 진하게 굵게라 그래요. 그래서 글자가 얇아지는데 통통하게 진하게 만들어주는 애가 요거 한번 누르면 되고요. 한번 또 누르면 다시 홀쭉해져요. 자, 그리고 요거 가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어. 요거를 기울임이라 그래요. 글자를 살짝 기울어지게 하는 그런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가짜는요 잘 안 보이는데 요거 누르면 그림자가 살짝 생겨. 글자에 그림자가 생겨. 자, 죄송해요. 제가 그림자는 글자 모양이 들어가야 되는데 죄송해요. 자, 여기 보면 밑줄이죠. 밑줄인데 자, 모든 프로그램 중에 한글이 밑줄이 제일 많아요. 요 옆에 뾰루지 한번 눌러보세요. 뾰루지 누르면은 밑줄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밑줄의 종류가 이렇게 옛날엔 요거 하나만 있었는데 요렇게 점점점 늘어나 가지고 밑줄의 종류도 많고 밑줄의 색깔도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는 취소선이야. 취소선. 우리 공문서 같은 거 이제 잘못했을 때 보고서 같은 거 잘못했을 때 글자 중간에 쓱 긋고 도장 찍고 막 그러잖아요. 요거 취소선. 네, 우리는 자주 쓸 일이 없고요. 자, 그래서 주로 자주 쓰는 게 자, 요 글꼴이랑 글자 크기랑 글자 크기 바꿀 때 요 뾰루지 이용하시면 돼요. 뾰루지. 자, 그리고 진하게 기울임, 밑줄, 그리고 글자 모양. 자, 요렇게 색깔 바꾸는 거. 자, 이 모든 걸 할 때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이거 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맞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바꿀 건지 한글한테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 알려주는 과정이 이거예요. 이거. 아셨죠?
이거를 이렇게 블록 지정을 안 해주면은 얘가 모르잖아. 어디서부터 바꿀 건지 몰라요. 이렇게 알려주는 과정이에요. 이게 블록 지정이. 이렇게 한 줄씩 할 수도 있고요. 그냥 이렇게 단어씩 할 수도 있지. 단어만 바꾸려면은. 그쵸? 자,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요거만 할게요. 오늘의 명언 여기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 글꼴이 함초롱 바탕이라고 했는데 요거 뾰루지를 한번 눌러보세요. 뾰루지를 누르면은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한 컴 글꼴만 사용을 할 거거든요. 당분간은. 자, 그래서 한 컴 글꼴 중에 요거 한번 해볼게요. 한 컴 윤체 M 한번 해볼게요. 한 컴 윤체 M. 그거 클릭해 주세요. 한 컴 윤체 M. 한 컴 윤체 M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자, 요렇게 한 컴 윤체 M으로 자, 요렇게 해 주시고요. 물론 직접 써도 돼요. 근데 쓰기가 번거로우니까 뾰루지 이용해서 한 컴 윤체 M. 자, 그리고 그 옆에 10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뾰루지 누르셔가지고 자, 뾰루지 누르셔가지고 24로 할게요. 24. 뾰루지 눌러서 24. 24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진하게도 할게요. 진하게 요거 굵게. 그리고 기울임도 할 거고요. 밑줄도 할게요. 밑줄 요렇게. 자, 진하게, 기울임, 밑줄 요렇게. 한 번씩 누르면 적용되고요. 또 눌러. 그러면 해제돼. 누를 때마다 기능이 반복돼요. 적용했다, 해제됐다, 적용했다, 해제됐다.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 색도 초록색으로 하나 주죠. 뭐 초록색. 다 주셨으면은 딴 데 클릭해서 확인만 하세요. 이렇게 확인만. 이렇게 확인만. 자, 여러분들, 네, 제가 틀리는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열심히 했어. 열심히 뭐 바꿨단 말이에요. 예쁘게. 이제 더 이상 나는 배울 게 없구나. 이러고 이제 엔터 쳐가지고 그 다음 글씨를 한단 말이에요. 즐거운. 똑같이 되네 위에 거랑.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러면 당황해. 이거 어떻게 하지? 왜 똑같이 나오지? 네, 그래서 항상 자, 한글은요 상속이 있어. 상속. 위에 있는 속성을 아래로 그대로 따라가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먼저 입력부터 쫙 해주는 거야. 아래까지 입력부터 쫙 해줘요. 이렇게 바꾸면서 입력하지 말고, 바꾸면서 입력하면 속성이 그대로 상속이 돼서 아래 것까지 다 바뀌어요. 그래서 입력부터 무조건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바꿔. 내려오면서. 아셨죠? 특히 자격증 시험 볼 때 항상 강조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자, 입력은 느려도 괜찮아요. 하실 만큼만 하시고 위에서부터 이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면서. 그래야 손발이 고생을 안 해요. 안 그러면 이렇게 왔어요. 즐거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아직 우리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이렇게 만약에 원시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요거 준 거 있잖아요. 요거 준 거 다 해제해야 돼. 얘도 해제, 얘도 해제, 얘도 해제. 색깔도 다시 검은색으로 주고요. 얘도 다시 원래대로 주고, 얘도 자, 함초롱 바탕으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기 번거로우니까 네, 미리 입력을 먼저 다 해주시고 위에서부터 바꿔주시면 되고요. 자, 나중에 모양 복사하면 돼요. 자, 요렇게 하는 거를 어제 이제 공부를 한 거고요. 자, 입력을 해준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입력을 해준다는 게 먼저 입력을 해준다는 거가 네, 어떻게 하는 거가? 요렇게. 자, 엔터 치고 입력을 해주세요. 제발. 요렇게. 또 아래도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위에서부터 바꿔주는 거야. 위에서부터. 아셨죠? 위에서부터 이렇게 바꿔줘야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 되돌리기. 그쵸?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되돌리기, 이렇게.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간단한 프린터를 드릴 거예요. 쉬운 거부터. 네, 그거를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키고. 자, 일단 설렁탕의 유래부터 세종이에다. 세종이. 요거는 지워도 돼요. 아래 거 X. 아래 거 X 누르는 거 알려줘요. 자, 우리 자, 이거는 저장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장을 안 할 때는요. 이렇게 하세요. 여기 보세요. 잠깐 여기 보세요. 자, 저장을 안 할 때는 요 X가 두 개 있잖아요. 저장을 안 하고 새로운 문서를 만들고 싶어. 그러면 완전히 끊고 완전히 종료하고 또 한글 실행하고 그러면 실행하는데도 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아예 요거 두 개의 X 중에 아래 거 X 있죠. 아래 거 X를 누르면 현재 문서를 그냥 닫겠다는 강한 의지예요. 그리고 한글은 끄지 않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X를 누르시면 돼. 그러면 물어보겠지. 저장할까요? 안함으로 하시면 돼. 안함. 아셨죠? 안함으로 하시면 그냥 세종이가 또 나오는 거야. 그렇죠? 여기다가 설렁탕의 유래를 하시면 돼요. 자, 요거는 입력하면서 하셔도 돼요. 특수 문자는 컨트롤 F10 눌러가지고 정각기호 일반 들어가가지고 자 세입 클로바 찾아가지고 넣으시고 유래 한자로 바꾸고 페이지 34페이지 챕터 5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지정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를 예쁘게 만들어주는 편집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경기도 소재 국립박물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자, 특수 문자처럼 생겼는데 얘는 특수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삼각형처럼 생긴 거는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냥 개요, 위치, 무늬 요런 것만 할게요. 그러니까 저처럼 쓰시면 될 것 같아. 제가 확대를 좀 하고요. 저처럼 입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 관계상 다는 입력을 못하고 이렇게만 입력을 해볼게요. 경기도 소재 국립박물관 엔터, 지도 박물관 엔터 이렇게 해요. 개요, 위치, 자 위치, 무늬 요렇게만 하세요. 일단 요렇게 네, 34페이지 챕터 5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지정하기 34페이지인데요. 뒤쪽에 34페이지. 앞쪽 중간 말고 뒤쪽이 한글이죠. 한글 뒤쪽. 네,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지정하기 34페이지. 자, 요렇게 입력하시고요. 자, 엔터 한번 쳐서 철도 박물관 저랑 똑같이 요렇게 짧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위치, 무늬. 자, 요렇게 요것만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이 저랑 똑같이 입력하셔야 돼요. 저랑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썼어요? 네. 자, 이렇게. 자, 요번 시간은 이제 글자 모양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자, 글자 모양을 지금까지 우리 미리 벌써부터 바꿔봤어요. 근데 글자 모양을 바꾸기 전에 블럭 지정을 먼저 해줘야 돼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글자 모양을 바꿀 건지. 지금은 첫 번째 줄 제목을 글꼴 모양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줄 왼쪽에 마우스 갖다 대면 마우스 포인트 화살표가 오른쪽 하늘을 보고 있을 때 한 번만 클릭을 하면 첫 번째 줄이 범위 지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쵸?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클릭을 일단 해주세요. 첫 번째 까맣게 블록 지정 범위 지정을 해주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아, 무조건 글자 모양을 바꾸려면 블록 지정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글자 모양을 바꾸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두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고 한 가지는 그냥 건너뛰어도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방법이에요. 자연스럽게 요 서식도구 모음에서 했던 방법. 이게 글자 모양을 바꾸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데, 간단하긴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걸 자세하게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글자 모양 중에. 그래서 간단하게 바꾸는 거는 여기서 바꿔주지만 여기에 없는 글자 모양은 어디서 해주냐면, 요게 중요해요. 어디서 해주냐면은 여기서 해줘요. 여기 글자 모양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세분화돼서 나와요. 그래서 한번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눌러주세요. 자, 글자 모양 오늘은 요거 배우는 거예요. 요거 글자 모양을 배우는 거예요. 글자 모양을 한번 눌러주시면은 짠 하고서 요렇게 떴어요. 그쵸? 자, 요렇게 떴는데요. 제목은 글자 모양이고, 이 도구 상자를 옮기려면은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움직이시면 옮길 수 있어요. 기본이 있고요. 확장 우리 나중에 사용할 거고, 테두리 배경은 웬만하면 사용을 안 하려고요. 왜냐하면 한글은 더 좋은 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테두리 배경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되고, 기본이랑 확장 위주로 공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요 화면은 기본 화면인데 기준 크기가 10으로 돼 있어요. 이거랑 똑같이 생긴 애가 여기 있네요. 요거랑 니꼬르 쌤쌤 같은 거예요. 여기서 바뀌면 얘도 바뀌고, 얘가 바꾸면 얘도 바뀌고, 기준 크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사용을 안 한다 보시면 돼요. 현재는. 나중에 자격증 할 때나 보지, 지금은 사용을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아예 보지를 마세요. 왜냐면 헷갈려, 다른 거랑.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없는 거고, 여기 있는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글꼴은 얘랑 니꼬르 쌤쌤이야. 얘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바꾸나 똑같이 바꿔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장평이라고 있는데요. 자, 장평이라고 있는데, 장평은요 글자 높이는 그대로인데 옆으로
통통하게 이렇게 옆으로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장평을 200으로 하면요, 글자가 2배로 뚱뚱해져요. 높이는 그대로인데. 자, 요거 이따가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간이라고 있는데요. 자간은요, 글자 간격이에요. 글자와 글자가 있는데 그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 요 숫자를 크게 하면 돼요. 요 숫자가 커지면 글자 간격이 넓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마이너스 쪽으로 가면 글자가 붙어요. 이렇게 점점. 자, 그래서 자, 요 두 가지 장평은 글자를 뚱뚱하거나 홀쭉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자간은 글자 간격,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늘리거나 줄일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조금 이따 같이 해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속성이 여기 나오는데요. 사실 속성은 여기서도 나오니까, 자, 얘가 속성이거든요. 요런 게 속성인데, 이거랑 똑같지만 내용이 더 많은 게 여기도 이렇게 와 있어요. 그래서 알고 싶고 궁금하면 마우스 올려놓고 잠깐 기다리면 뜻이 떠요. 그래서 요거는 진하게 굵게, 얘랑 똑같은 거고요. 얘는 기울임, 이태릭, 옆으로 기울이게 글자를 만들어주는 거고, 밑줄, 그리고 취소선, 여기까지는 똑같아. 얘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글자 모양에서만 있는 요런 기능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요, 요거는 마우스 올려놓으면 외곽선이라고 나와요. 글자의 안쪽에 면색은 없애고 외곽선만 딱 나오는 거고, 얘는 그림자예요. 그림자. 근데 외곽선하고 그림자를 짝꿍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곽선 주는 곳에 그림자를 주면 예쁘게 바뀐다. 요렇게. 자, 요것도 조금 있다가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얘는요, 한쪽에만 그림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양각이라고 그러고, 방향에 따라 얘는 음각이라고 그러고, 양각, 음각. 그림자가 먼저 나오면 음각, 자, 그림자가 뒤에 나오면 양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각 그림자, 음각 그림자. 그 다음에 요런 거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죠. 뭐 A의 수학기호 할 때 A의 2승, 이런 거 할 때 A의 2승 할 때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얘가 위첨자라 그래서 위에 있는 조그만 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누르고 글자 쓰면 다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나와요. 위첨자. 그리고 요거는 아래 첨자인데, 뭐 예를 들어서 H2O 요런 거 할 때, 화학식 할 때 요 2 아래쪽에 조그만 글자가 아래 첨자예요. 얘가 아래 첨자. 그래서 내가 속성창에 얘도 누르고 얘도 누르고 얘도 누르고 얘도 눌렀어. 그런데 이게 다 필요가 없다.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 글꼴을.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누르면 돼. 얘는 보통 모양이에요. 지금까지 속성 줬던 걸 취소하는 역할을 해요. 취소. 얘는 취소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하면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꺼내다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글자 모양은 여기서 해주지만, 여기서 할 수 없는 섬세한 글자 모양은 글자 모양 대화 상자에서 해준다. 요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글자 모양 대화 상자는 여기서 속성을 주던 크기를 주던 글꼴을 바꾸던 그 내용이 여기에 미리 보기 형태로 적용돼서 나와요. 그래서 내가 확인하기 전에, 설정하기 전에 미리 보기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글꼴이 이게 맞나 확인하는 과정이 이 창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글자색 바꾸는 색상표가 있고요. 음영색이라 그래가지고 배경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 살짝 한번 줘볼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글자색은 검은색인데 음영색 옆에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평상시는 음영색이 없다가 없음을 누르면은 색상표가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뭐
민트색을 이렇게 초록색을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면은 음영색이기 때문에 이게 음영이 이렇게 들어가, 배경색이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글자색은 검은색으로 나오고, 그래서 음영색 줄 때도 글자 모양 대화상자에서 해주는구나, 글자 모양 대화상자에서 해주는구나 아시면 되고요. 글자 모양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편집창에서 글자 모양을 누르면 글자 모양 창에서 다 편집을 해줄 수가 있어요. 글자 모양 창에서 여기서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거 이제 눈으로 한 번씩 이렇게 봐두고요. 확장은 오늘 안 할 거야. 확장은 내일 할 거예요. 내일. 자, 요거랑 같이 있으면 또 헷갈리니까 또 이렇게 오늘은 기본만 완벽하게 한번 해보고요. 자, 이 상태로 취소 한번 할게요. 취소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글자 모양을 바꾸는 두 가지 방법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자, 여기 서식 도구 모음에서 금방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자 모양 도구 상자에서 여기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자, 여기 같이 볼까요? 맨 위에 서식이라는 글자를 한번 눌러보세요. 이제 서식이라는 메뉴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서식이라는 메뉴는요. 자, 이렇게 글자 모양을 좀 더 넓게 이렇게 다 보여줘요. 좀 더 얘보다는 자세하게 보여줘요. 근데 사실은요, 진짜 글자 모양을 자주 사용하는 건 여기 아래쪽에 항상 떠 있기 때문에 굳이 서식에 들어와서 요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보다는 요런 방법이 있는 것까지가 해서 세 가지고요. 요런 방법보다는 우리는 글자 모양을 이용을 해서 글자 모양 대화 상자를 이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더 많이 쓴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우리 지금은 글자 모양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니까 서식은 잃어버려요. 지금 당분간은. 자, 그래서 편집 한번 들어가 볼게요. 편집. 자, 편집이라는 글자를 눌러보세요. 자, 편집이라는 글자를 눌러보시고 글자 모양을 들어가겠습니다. 글자 모양. 네, 글자 모양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지금 까맣게 돼 있어야 돼요. 자, 아무런 우리가 아까 그 상태 그대로 유지했어야 돼요. 까만 상태에서 글자 모양을 들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온 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HY 수평선 B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글꼴이 함초롱 바탕인데요. 다른 걸로 바꾸려면은 직접 입력해도 되고요. 입력하기 귀찮으면 뾰루지 누르시면 돼요. 뾰루지. 함초롱 바탕 오른쪽에 있는 뾰루지 한번 눌러보세요. 자, 뾰루지 누르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HY 수평선 B가 있나? HY 수평선 B 있긴 있네요. 조금 아래 내려오면 HY 수평선 B가 있어요. 약간만 내려오면. 자, 이동 단추로 아래로 살짝만 내리면은 HY 수평선 B가 있어요. 자, 찾으신 분은 클릭을 한번 해주세요. 찾으신 분은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HY 수평선 B. 자, 찾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자, 휴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H가 다음에 나오는데 조금만 내리면은 HY 수평선 B가 제가 B라고 했어요? M이라고 했어요? B요? 네, B는 약간 굵은 거, 네, B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0으로 할게요. 20. 자, 여기 글자 크기가 얘거든요. 요거를 20으로 바꾸기 위해서 PT 옆에 뾰루지 눌러가지고 20으로 바로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 자, 요렇게 20으로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 자,
그 다음에요 속성도 한번 줘볼게요. 속성도 요거 외곽선 그림자 한번 줘볼게요. 요거 한번 누르고 얘도 한번 누르고 줘볼게요. 얘도 한번 누르고 얘도 한번 누르고 이렇게 자, 요렇게 줘볼게요. 이게 누르면 연한 파랑으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20 HY 수평선 B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글자색을요 빨간색으로 줄게요. 빨간색 글자색을 빨간색은 좀 그런가? 자 보라색 줄까요? 보라색 줄게요. 보라색 빨간색은 좀 그래서 보라색 줄게요. 보라색 주고 설정 한번 하세요. 설정 한번 눌러주시고요. 딴 데 클릭 아래쪽에 딴 데 클릭 한번 눌러보세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글자가 크게 잘 나왔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하시고 보라색 이런 걸로 하시죠. 보라색 네, 그런 거 하시고 설정 하시고 딴 데 클릭 네 눌러 됐죠? 자 이렇게 하시고 네 색상은 눌러야 돼요. 누르면 색상 또 나와요. 요걸로 누르고 설정 오케이 됐어. 딴 데 클릭 자 잘 되셨으니까 자 이제 나머지 것도 한번 해봐야지. 나머지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글자 모양 대화 상자로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지도 박물관이 있네요. 지도 박물관 클릭 자 왼쪽에서 클릭 한번 해주시고 지도 박물관 네 클릭해 주시고요. 이번에도 글자 모양을 들어가 볼게요. 글자 모양 자 여기 글자 모양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해져야 되니까 자꾸 들어가 봐야지 뭐. 글자 모양을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자 해주시고 이번에는요 기준 크기를 16으로 해주세요. 기준 크기 16으로 해주세요. 요 뾰루지 눌러가지고 16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6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글꼴은 안 써봤던 거를 좀 하고 싶으니까 우리 HY 아까 바다엠 했나요? 한 것 같기도 하고 크리스탈엠 할게요. HY 크리스탈엠 할게요. HY 크리스탈엠 HY 크리스탈 M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내리면 있어요. HY 크리스탈 M 자 그 다음에요 기울임 한번 할게요. 기울임 자 기울임을 한번 하고 장평도 한번 줘볼게요. 기울임 한번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장평은 확실하게 뚱뚱하게 할까요? 그냥 한 120 정도로 할게요. 120 정도로 자 여기서 이거 누르기보다는 마우스로 100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 한 다음에 200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이렇게 드래그 한 다음에 200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죄송해요. 120이라 그랬는데 죄송해요. 미쳤나봐. 자 죄송해요.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120으로 해주세요. 120 120으로 200이면 너무 뚱뚱한 것 같아서 120 정도가 알맞을 것 같아. 120 정도로 약간 통통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글자색이요. 글자색 클릭을 하신 다음에 글자색은
글자색은 뭐 할까? 초록색 할까요? 초록색? 어울리진 않은데 글자색은 초록색 할게요. 자, 글자색은 초록색. 음영색도 줄게요. 자, 음영색은 자, 이거를 뭐라 그래요? 살색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요? 자, 요런 색으로 줄게요. 주황색 흐린 걸로. 살구색. 살구색. 살구색 흐린 거. 자, 살구색 흐린 거. 음영은 배경색이에요. 음영색은 요 색으로 주고 글자색은 초록색으로 주고 요렇게 눌러주면 돼요. 요 색깔표를 눌러주면 돼. 예. 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색깔을 없애고 싶어. 음영색을 없애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 눌러야 돼요. 없애고 싶을 때. 색깔을 음영색을 아예 없애고 싶어. 그러면 요거 누르시면 돼. 흰색으로 주지 마시고. 흰색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지금은 요 살색으로 요렇게 주시고 그리고 설정 한번 하세요. 설정 한번 하시고 하고 딴 데 클릭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시면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세 개는 한꺼번에 자, 여기 앞에 자, 앞에 문단 번호, 문단 모양 요런 거 한번 줘 볼게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요거는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음 시간에 또 할 거니까. 자, 이렇게 세 개 드래그 하세요. 세 개 드래그 이렇게. 세 개 드래그 이렇게 하시고 목록 앞에 특수문자 형식으로 쭉 나와 있는 자, 이런 거를 문단 번호 모양이라 그래요.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까먹어도 돼요. 오늘은 그냥 마지막 시간이니까 맛보기 한다 생각하시면 돼. 여기 이제 드래그 하시고요. 자, 요거는 까먹어도 돼요. 서식 들어가 보세요. 서식. 자, 서식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서식을 한번 눌러보시고 자, 서식을 눌러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요런 게 있어. 눈으로만 보세요.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요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거를 눌러보세요. 뾰루지를. 자, 너무 작아가지고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뾰루지 누르면은 자, 이런 게 나와. 그쵸? 글머리표라 그래가지고 이런 거 나오죠? 여기서 한 게 지금은 얘인 거 같은데요. 얘인 거 같은데 멋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발자국. 요거 한번 눌러보죠. 요거 한번 눌러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눌러서 요런 거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야 돼. 자,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예. 자, 됐어요. 여기서 요거 주셨네. 네, 삼각형 주셨네. 자,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얘는 까맣게 안 돼 있죠? 까맣게 안 돼 있잖아요. 그쵸? 네. 그렇다고 얘가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이 범위의 시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시작. 그래서 얘는 내가 드래그를 하려고 해도 드래그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도 드래그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내가 아래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얘는 원래 하얘요. 첫 번째 칸에 있는 거는 첫 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도 바뀌고요. 자, 요것도 괜찮은데 다른 걸로 한번 또 바꿔볼게요. 다른 걸로. 자, 어떤 걸로 바뀌냐면은 자, 이거 지금 외우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하세요. 자, 지금 요거 했거든요. 그 옆에 얘를 한번 더 크게 얘를 한번 눌러보세요. 얘. 자, 얘 한번 눌러보세요. 자, 얘를 누르면 이제 더 많은 컬러풀한 게 나오죠. 네.
자, 이거 말고도 수십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 보이는 거는 조금만 있는 거야. 그래서 아까보다는 이게 이제 더 화려하니까 요런 걸로 주시면 되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로 한번 하시죠. 이런 거. 요런 거. 요런 거 한번 눌러 보세요. 자, 이런 걸로 한번 눌러 보시고요. 딴 데 클릭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어차피 한글이나 MS 워드나 문서 작성을 하고 이제 남들한테 보여줄 보고서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용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화려한 것도 좀 중요하지. 예쁘게 하는 거. 남들과 다르게. 자, 요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식에서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할 거니까 그냥 맛보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 볼게요. 자, 마우스로 아래로 드래그 이렇게 마우스 아래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얘는요 14로 할게요. 크기를 14로. 자, 14로 할 건데요. 이번에는 여기서 할게요. 이번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초롱 바탕 뾰루지 한번 눌러보세요. 뾰루지 한번 눌러보세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요것도 한번 맛보기로. 자, 지금까지 잠깐만 요걸 좀 눈에 잘 띄게 크게 한번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한 글꼴은 한글과 컴퓨터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글꼴을 사용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잘 알고 있는 궁서체, 도둠체, 막 이런 불림체 있잖아요. 이런 거는 한컴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없어. 암만 검색해도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메뉴에 모든 글꼴 있죠. 그거를 눌러야 숨어있는 나머지 모든 글꼴을 다 볼 수 있어. 그래서 모든 글꼴을 한번 눌러보셔야 돼. 요 모든 글꼴을 한번 눌러봐요. 자, 모든 글꼴을 이렇게 한번 눌렀잖아요. 한번 누르면은 잘 보세요. 여기 상단은요 최근에 사용했던 글꼴이 자연스럽게 보여. 아셨죠? 그래서 최근에 사용했던 거는 무조건 상단에서 찾으시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가나다라 순이야. 가나다라 순. 가, 굴, 굴 다 가나다라 순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 글꼴은요 모든 컴퓨터가 동일할 수가 없어. 저 같은 경우는 나눔 글꼴을 무료 글꼴이라 새로 깔았고, 이제 무료 글꼴도 인터넷에 많기 때문에 설치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도둠도 있고 막 이렇게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모든 글꼴에서 찾아가지고 클릭을 하면 다음에 요 뾰루지를 누르면 모든 글꼴로 돼 있어요. 한컴 글꼴로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처음에만 모든 글꼴을 이렇게 찾아갖고 해주시면 자연스럽게 모든 글꼴이 계속 선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놓지. 자기네들 거를 광고하려고, 자기네들 거만 보이게 하려고 불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도둠이나 굴림이나 이런 거 하는 거는 한컴 글꼴에는 없고 모든 글꼴에 있다. 그래서 모든 글꼴을 한번 하고 빠져나가면 계속 모든 글꼴이 돼 있어요. 이렇게 모든 글꼴이 계속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을 기억을 해 두시고 일단 글꼴을 바꿔 볼게요. 자, 뭐로 바꾸냐면 아래로 쭉 내려가서, 자, 좀 뭐 특별한 걸로 해야지. 양재 샤넬체로 할게요. 양재 샤넬체 M 한번 찾아보세요. 위쪽에 어딘가 있을 것 같아요. 양재 샤넬체 M. 저는 함초롱이 안 나와요. 함초롱이. 없어. 함초롱? 함초롱? 몰라요. 아니 여기 지금 저기 지금 들어가는 그게 글씨가 어디가 있어요? 옆에 뾰루지 눌러. 뾰루지 누르면 돼요. 범위 지정하고. 자, 모든 글꼴 눌러야 돼요. 모든 글꼴 누르고. 글꼴이 굉장히 많아요. 몇백 개가 돼. 근데 글꼴도 여러분들 저작권이 있어가지고요.
옛날에는 글꼴 파파라치가 있어서 파파라치가 신고하고 막 그랬는데. 찾았어요? 양재 샤넬체 찾았어요?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양재 샤넬체. 자, 그래서 조금 내려서 양재 샤넬체 M을 클릭을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는 14. 크기는 14로 해주세요. 자, 크기는 뾰루지 눌러서 14로 해주세요. 14. 자, 됐어요? 쥐어. 됐으면 자, 마지막으로 원래 4교시제는 제가 집중을 요하는 그런 내용들은 안 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제 한번 쭉 해보는 거고, 내일은 이제 심도 있게 할 거고요. 이렇게 맛보기로 한번 하셔야 집에서 이제 복습하시는 분도 있고 예습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시간 얼마 없어요. 자, 이제 뭘 할 거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도박물관 했죠? 여기 철도박물관 했죠? 그럼 이제 이거랑 똑같은 걸로 얘를 만들어야 돼. 왜냐면 형제거든요. 얘네가 형제야. 똑같은 모양으로 하려면 요거 드래그 해가지고 다시 글자 모양 들어가서 음영 주고 글자 크기 주고 글꼴 바꾸고 색깔도 주고 엄청나잖아요, 시간이.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복사하면 돼. 모양을 복사하는 걸 공부할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외우지 않아도 되고 내일 또 할 거니까. 자, 여기 자, 모양을 복사하려면 주인공을 먼저 클릭해야 돼. 내가 얘를 복사할 거잖아요. 뭐 아무 데나 가운데다 클릭하세요. 그냥 이런 데다 그냥 클릭해. 범위 지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클릭만 하면 돼. 클릭했어요? 하면은 편집에 들어가요. 편집. 클릭을 하고 편집 들어가면요, 여기 스포이드처럼 생긴 애가 있어요. 이렇게 모양 복사라고. 이제 여기 색깔을 복사하는 거예요. 글자를 복사하는 거는 그냥 복사하기인데 모양만 복사하는 거예요. 모양. 그래서 얘를 한 번만 누르시면 뭐가 떠. 얘를 한 번 누르면은 뭐가 떠요. 그냥 무시하시고 복사하시면 돼. 그냥 복사하시면 돼. 복사 누르시면 돼요. 복사.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붙여넣기를 해야 변화가 생겨.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 철도박물관하고 똑같이 만들 거잖아요, 얘랑. 그래서 철도박물관을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블록 지정. 철도박물관을 블록 지정 해주시고, 진짜 이렇게 블록 지정 해주신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모양 복사만 한 번 더 누르면 돼. 붙여넣기가 아니라 모양 복사를 한 번 더 눌러보세요. 더 누르면 바뀌었어. 그쵸? 그래서 이 모양 복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요것도 한번 해볼게. 개요 한번 해볼게요. 개요 클릭하세요, 중간에. 자, 개요 클릭하시고. 쉬워요, 알고 보면. 이거 알아두면 손발이 편하지. 여기다 이제 클릭하시고 모양 복사를 누르시면 돼. 모양 복사. 하여튼 모양 복사만 기억하면 돼요. 모양 복사 누르면 뭐가 나오죠? 그냥 복사하시면 돼. 복사. 그리고 어디다가 적용할 건지 마우스로 드래그 해야 돼요. 개요 위치 무늬까지. 개요 위치 무늬까지 이렇게 드래그를 하고 모양 복사만 누르시면 돼요. 눌러보세요. 누르면, 죄송해요, 얘는 안 바뀌었죠? 문답이야. 그것까지 할 걸 그랬다. 아, 자, 제가 요것만 해서 그래. 요것만. 응? 근데 문단 번호 모양은 요거까지 해도 문단 모양만 바뀌는데 요건 안 바뀌겠네. 요거까지 바뀌네요. 자, 그러면 한 번 뭐 더 하면 되지 뭐, 우리. 자, 한 번 더 할게요. 여기다 클릭하시고 중간에 아무 데나 클릭하세요. 클릭했어요? 아무 데나 이렇게. 자, 클릭하시고 모양 복사 눌러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냥 단순한 글자 모양을 했는데 앞에 문단 번호까지 있잖아요. 이렇게 체크 표시. 그쵸?
그것까지 복사하려면 얘를 눌러야 돼. 얘.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다 복사할 거예요. 얘를 선택해야 돼. 얘를. 얘를 선택하고 복사를 눌러요. 복사. 요거를 선택하고 요거를 선택하고 복사를 눌러야 돼. 자, 복사를 누르시고요.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용할 건지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야지. 이렇게 드래그 하신 다음에 모양 복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딴 데 클릭해야 돼. 딴 데 클릭. 까맣게 놔두면 그것만 저장돼요. 이따가.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제가 좀 줄일게요. 자,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뀌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자 맛보기로 한번 해봤고 저장할게요. 저장. 자, 저장을 하도록 저장할 때는 까맣게 돼 있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자, 저장을 한번 눌러주시고 요 디스켓 모양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방이 아마 뜰 거예요. 거기다가 저장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방이 뜨면 거기다가 그냥 바로 저장하시면 돼. 바로 경기도 소재 국립박물관 바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저장이 잘 됐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괜찮아요. 잘 저장했겠지. 믿고 있어요. 안 됐네. 클릭하시고, 클릭하시고, 모양 복사. 마우스로 여기 요거 세 번째 거를 해야 요거까지 복사해요. 복사. 하시고 요거 드래그. 얘 빼고. 괜찮아요. 그냥 이거 개요부터 하세요. 됐어. 모양 복사만 누르면 돼. 이렇게. 됐어. 딴 데 클릭하고 저장하세요. 저장 불러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어디? 다 해봐요. 됐어요? 여기 잘 저장됐어요? 잘 이제 저장. 이거 이 한번 하시고 저장을 해야 되니까. 요거 눌러요. 조금 아까는 요거 눌러야 되는데 요거 눌렀어요. 조금 아까 요거 눌렀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요거. 예, 그래서 이름 쳐. 항상 이름 쳐. 네, 그리고 됐어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또 안 되시는 분. 빨리 가려고 하셔. 부시럭부시럭 아니. 자, 급해도 어차피 10분에 갈 건데 뭐. 여러분들 오늘 진짜 더워요. 진짜. 조심조심 가시고. 정말 대박이다 진짜. 대박이야 오늘 진짜. 모자 딱 좋아요. 모자 딱 좋아. 선캡. 자. 오늘 하루 이제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뵐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어요. 네. 됐어요. 예. 찍고 가셔야 돼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 그냥 내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고생하셨어요.